경향신문 이용균입니다. 팟캐스트 야구 멘터리 개막하고 벌써 세 번째 녹화가 되는데요. 오늘은 기아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아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을 아는 채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본 결과 생각보다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5월 이후에는 더 큰 반등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예상도 가능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의 반등 가능성 첫 번째 이유는 이 안정적인 선발진에 있거든요. 일본 다승왕 출신의 데니스 홀튼의 영입, 그리고 양현종, 송은범의 안정적인 3선발 체제가 돌아가면서 연패에 대한 걱정이 많이 사라졌고요. 5선발, 4, 5선발인 지금 임준섭, 박경태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안정감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이 선수들을 대체할 선수들이 지금 재활군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 데니스 홀튼 선수는 상대해본 두산 타자들이 굉장히 까다롭다, 올해 상대할 가장 까다로운 투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좌우 코너웍이 좋고 낮게 형성되는 공들을 굉장히 좋은 상태에다가 공 끝에 힘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다만 팔꿈치 쪽에 부상 전력이 있다는 점이 로테이션을 얼마나 채워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만 유지된다면 기아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데니스 홀튼과 양현종이 첫 번째 두 번의 등판에서 13이닝 동안 각각 하나의 자책점만 기록하면서 둘 모두 평균 자책 0.69 기록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홀튼도 삼진 10개를 잡는 동안 볼넷 6개 내줬고, 양현종은 특히 삼진 13개를 잡는 동안 볼넷을 3개만 내줬다는 점, 굉장히 초반 페이스가 좋은 상황입니다. 송은범 선수 또한 첫 번째 등판에서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였지만 두 번째 등판에서는 자신의 주무기인 슬라이더의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역시 베테랑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올 시즌이 끝나면 FA가 된다는 점에서 선발 투수로서 굉장히 중요한 스탯을 남겨야 하는 시즌이거든요. 이 세 명의 선발 투수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기아의 선발 투수 평균 자책이 첫 8경기를 치르는 동안 4.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개 구단 중에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NC, SK에 이어서 기아가 선발 마운드 3위를 기록한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불펜, 사실 시즌 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도 흔들리는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불펜의 평균 자책이 3.00으로 첫 8경기를 치는 동안 7일까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투수 하이로 어센시오가 조금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선우열 감독은 크게 걱정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센시오가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면 또 중남미 투수 특유의 유연성을 회복을 하고 조금 더 좋은 공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운드의 안정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스피드를 갖춘 타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시 이대형, 김주찬, 신종길로 이어지는 앞선 빠른 스피드를 갖춘 타자들의 움직임이 상대 내야진에 굉장히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대형 선수는 7일 현재 타율이 3할 7푼 5리나 되고요. 출루율이 4할 2푼 9리로 이전에 보여줬던 낮은 출루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2안타에 6득점을 올리면서 어떤 득점 생산 공식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김유찬 선수의 타율이 1할 8푼 8리로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지만 슬로우 스타터를 고려하면 이 이대형, 김주찬, 신종길로 이어지는 타선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손흥민 감독은 이들 3명의 어떤 출루 가능성에 대해서 이들이 출루해 있는 상황에서 중심 타선에도 구종 선택이 자유로워진다, 용이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역시 이 빠른 주자들이 나가 있는 상황에 상대 투수 배터리, 상대 투포수 배터리가 고를 수 있는 공의 배합이 조금은 단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심 타선의 가능성, 역할도 굉장히 커집니다. 여기에 중심 타자 역할을 해줄 외국인 타자 브렛 필 선수가 시범 경기 부진을 딛고 정작 시즌 시작돼서는 타율 4할 2푼 3리에 3홈런 6타점으로 아주 맹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브렛 필 선수가 살아날 수 있었던 계기는 역시 시범 경기 끝나고 하나와의 연습 경기였다고 그래요. 손흥민 감독이 연습 경기에서는 대개 주전 선수들이 한두 타석 들어섰다가 빠지고 어떤 기용 가능성 있는 후보들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브렛 필이 어떤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그날 경기에서는 끝까지 모두 타석을 세웠고 마지막 타석에서 말로 홈런을 기록하면서 어떤 타격의 밸런스, 타격에 대한 감을 확실히 찾았다고 합니다. 필 선수가 낮은 쪽 공략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높은 타율, 특히 타점 생산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앞선 스피드 갖춘 이대형, 김주찬, 신종일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덩달아서 이범호, 나지완의 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지난 시즌과 가장 달라진 부분, 역시 안정적인 수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아는 지난 시즌에 팀 평균 자책이 5.12로 8위였습니다.
한화가 기록한 5.31보다 뭐 크게 차이 나지 않는 8위였는데요. 7일 현재 팀 평균 자책은 3.68로 2위입니다. 이 팀 평균 자책이 올랐다는 건 선발진의 안정성도 있지만 역시 수비진의 도움이 좀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 수비 효율이라고 부르는 지수가 있는데 DER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비 효율 지수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65.7%로 리그 꼴찌입니다. 65.7%라는 것은 이 수비 효율은 이 그라운드 안에 홈런과 파울 타구를 뺀 삼진을 뺀 이 그라운드 안에 떨어진 타구를 얼마나 아웃으로 잡아냈느냐를 따지는 숫자인데요. 기아의 수비진은 지난 시즌에 인플레이된 타구의 65.7%만 아웃을 시켰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리그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수가 수비의 도움을 굉장히 받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 시즌은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이 수비 효율 지수가 67.1%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여전히 리그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지난 시즌보다는 나아졌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역시 이 기아 수비의 안정에 있어서는 두 명의 코치의 역할이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비 코치인 백인호 코치, 이 백인호 코치가 지난 시즌에는 2군에 내려가 있다가 지난 시즌 막판에 코치직 보직 이동 때 1군으로 올라왔는데요. 내야 수비 두 명의 핵심 선수 김선빈과 안치홍 선수에 대한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김선빈 선수는 좌우 움직임에 대한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프링 캠프 동안 굉장히 많은 펑고 훈련, 거의 지옥 펑고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훈련을 통해서 김선빈 선수의 움직임을 체화를 했고요. 안치홍 선수의 문제는 이 약한 송구 쪽에 있었습니다. 어깨에 약간 부상도 있었지만 백인호 코치의 설명에 따르면 이루수로서 자꾸 이 사이드암 스로우의 송구만 하다 보니까 송구의 어떤 강도가 떨어졌다. 최근 현대하고 한국 프로야구의 흐름 중에 하나는 이루수의 송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이루수의 수비 위치 자체가 굉장히 깊숙한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어떤 변형된 페스트볼의 승부가 많아지면서 타자들의 일어난 스윙이 늘어나다 보니까 투수 뒤쪽으로 흐르는 타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타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루수가 이루 베이스 뒤쪽으로 움직여서 그 공을 빠르게 일루에 던지는 어떤 강한 송구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송구 능력이 어느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안치홍 선수의 수비 범위가 좀 좁아졌었거든요.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겨울 동안 안치홍 선수의 오버스로 위로 던지는 강한 송구 능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어떤 송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안치홍 선수의 수비 능력을 넓혀가는 과정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외야 수비를 맡고 있는 그 김창희 코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기아의 외야진은 중견수 이대영, 좌익수 김주찬 그리고 우익수 신종길로 이어지는 굉장히 발빠른 커버 능력이 좋은 외야수들로 갖춰져 있는데 여기에 김창희 코치의 어떤 외야 수비에 대한 감각이 지금 덧붙여지고 있는 중이에요. 김창희 코치는 원래 선수 시절에도 외야 수비의 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외야 수비를 보여줬는데 여기에 더해서 은퇴 뒤에 삼성과 기아를 거치면서 원정 전력 분석원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팀 타자들의 어떤 타구 방향에 대한 노하우가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타격 방향에 대한 노하우가 발빠른 외야수들의 시프트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이 내 외야 수비의 안정감은 기아 마운드에게 확실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팀 전체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기아의 반등 가능성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5월이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전력 외에 빠져있는 선수 중에 가장 중요한 선수 역시 김진우 선수거든요. 김진우 선수는 지난 시즌에 FIP, 수비 무관 자책이 굉장히 양현종 선수와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자책이 4점대 후반을 넘게 되는 굉장히 불운한 시즌을 보냈는데 내외야 수비 안정성을 갖추게 된다면 사실 가장 큰 수위를 볼 수 있는 선수가 바로 김진우 투수입니다. 개막 시범 경기 첫 경기에서 이 채태희 선수의 타구에 정강이를 맞으면서 통증이 좀 오래 가고 있는데요.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그 통증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김진우 선수가 4월 말을 거쳐서 5월 초쯤이 되면 선발 마운드 로테이션에 합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김진우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되면 지금 4월 선발로 뛰고 있는 임준섭, 박경태 선수가 불펜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선별 감독은 지금 불펜에 왼손 투수가 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의 임준섭, 박경태가 불펜의 왼손 역할을 해준다면 어떤 경기 운영에 조금 더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김진우뿐만 아니라 심동섭 선수도 복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심동섭 선수가 올라오게 되면 이 임준섭과 박경태가 모두 불펜으로 내려가고 심동섭 선수가 어떤 좌완 선발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홀튼과 김진우, 송은범으로 이어지는 3명의 어떤 우원 선발 투수와 그리고 양현종, 심동섭으로 이어지는 좌완 선발 투수가 5명의 로테이션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굴러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 역시 4월 20일까지 경기를 치르고 휴식 뒤에 4월 말 시즌을 치른 다음에 5월 초에 김진우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되면 기아의 마운드가 훨씬 더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그때가 또 손흥민 감독이 예상하는 어떤 반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기아는 사실 5월에 부상 선수가 속출하면서 추락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시즌 초반 마운드의 안정 그리고 수비의 안정, 타선의 스피드업 이것과 함께 5월 들어서 부상 선수에 복귀했다는 반등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됨으로써 오히려 올 시즌 기아가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오히려 전력상으로 따졌을 때 9개 구단 체제의 다크호스를 넘어서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지난 시즌 기아가 추락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었거든요. 그 부상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부상 없이 시즌을 치르느냐가 올 시즌 기아 반등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